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10일에 발표가 될 CPI, 가장 증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CPI에서 물가 상승세가 과연 꺾였을까요? 이제는 단기적이라도 물가가 꺾이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또한 8일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8일에 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9일에는 리비안, 10일에는 니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언제나 힘든 장이었지만 루시드 측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심한 주에 실적 발표를 하네요. 하지만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중간 선거 뒤에 몇 달 동안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사례들이 많았었고요. 현재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바라봐야 되겠네요. 정말 단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경제인데요. 코로나를 시점으로 인플레이션, 전쟁,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수많은 국가들의 갈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시의 대폭락.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의 터닝 포인트는 과연 언제쯤 다가와 줄까요? 그 끝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루시드 측에서 대리점에 관해서 텍사스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는데요. 텍사스에서 자동차 대리점에 대한 주의 규칙이 EV 판매하는 회사의 능력을 해치는 경제적 보호주의라고 비난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오스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루시드는 주 정부가 기존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 강요하는데 반경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시드 측에서는 스튜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프랜차이즈 딜러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비즈니스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원고 성명서에서 빠른 피드백 루프와 루시드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루시드와 소비자 사이에 제3자 딜러가 개입하는 경우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테슬라 예를 들어보면 딜러를 없애면서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루시드가 이와 같은 유사한 법적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텍사스에서의 소송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루시드가 꼭 이겨서 텍사스에서 딜러가 없이 판매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메르데스 벤츠 S클래스 대신에 고려해야 할 8가지 럭셔리 자동차를 살펴보면 렉서스 LS,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마세라티, 제네시스 G90, 현대의 그랜저, 도요타의 센츄리, 그리고 루시드 에어를 볼 수가 있겠네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굳혀가는 루시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 모델 S의 가장 큰 경쟁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 S가 에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빌드 퀄리티를 꼬집었고요. S클래스에서 그리고 A8과 같은 미국 라이벌이 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에어, i7 그리고 EQS 간의 드래그 레이스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내연기관의 드래그 레이스보다는 EV 차량들의 드래그 레이스를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루시드 사파이어가 출격을 해서 모든 차량들을 제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사파이어 세부 사항은 언제쯤 나올까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요.
11월 15일에 사파이어 재원 사항도 발표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15일에 발표가 될 깜짝 이벤트의 그래비티 공개가 될 예정으로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실 텐데요. 과연 세부 사항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래 계획이었던 2023년 출시에서 연기가 되었고요. 2024년 초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 어닝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비티 SUV는 루시드 에어의 라인업과 동일한 기능, 스타일, 기술을 갖춘 고급 하이엔드 럭셔리 SUV로서 에어 모델들과 동일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면서 약 480마일에서 380마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더 저렴한 싱글 모터를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드림 에디션과 같다면 1000홀스파워 이상에 도달하는 듀얼 또는 트리플 모터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SUV 트림에서는 듀얼 모터를 장착한 480마일 이상의 그래비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루시드 사파이어처럼 트리플 모터, 그 다음은 퓨어 모델처럼 저사양 모델로 라인업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로 책정이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예상을 할 수 없겠네요. 루시드는 현재 40대에서 50대 차량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램핑 프로덕션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만 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지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노하우 등이 없었기 때문에 12,000대 그리고 6,000대까지 생산 범위를 낮추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인데요. 37,000대의 예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사우디의 62%의 지분과 10만 대 예약 판매 건수, 그리고 사우디 최초의 리야드의 스튜디오 오픈 등 사우디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우디는 최근 새로운 브랜드의 EV 차량을 폭스콘과 함께 그리고 BMW의 기술력과 함께 2025년도에 생산을 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루시드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인데,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아닐까요? 현재 루시드 배터리는 포뮬러 2 레이싱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사용 중에 있고요. 루시드 에어도 타 경쟁사 모델보다 월등히 뛰어난 마일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마진율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면서, 이전에는 5대에서 15대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면서 간의 수공업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3배 정도 늘어난 4, 50대 생산을 이루어냈고, 베어스 워크샵을 통해서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유지가 잘 된다면 7,000대를 넘어서 2만 대까지는 생산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면서, 기가 프레스와 더불어서 페이즈 2 공장 완공과 함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럭셔리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주차도 못하냐는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에 관해서도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차에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